안녕하세요. 불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이 내용은 한 바람 대처 커뮤니티에 15년 동안 올라오고 있는 수만 편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한 100% 불륜 실화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연은 마을버스 기사 남편이 밥집 이혼녀와 바람난 사연입니다. 남편의 직업은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 올해로 10년차가 된 부부입니다. 저희에겐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 있고 생활이 부유하진 않아도 성실하고 검소한 남편 내조와 맞벌이를 하며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사소한 일로 남편과 크게 다투는 일이 생기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지만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고 한껏 부푼 마음에 집 도배를 하며 생긴 일입니다. 거실, 안방, 아이방 벽지는 제가 골랐지만 서재 겸 컴퓨터방은 주로 남편이 사용할 거란 생각에 남편에게 직접 벽지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평범하고 저렴한 벽지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최종 계약을 하는 날 벽지 사장님이 적극 추천해준 벽지가 예뻐 보여 남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 이건 어떠냐 다시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그 벽지는 이번에 도배할 벽지 중에 가장 비싼 고급 벽지입니다. 남편이 잠시나마 쉴 공간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것 때문에 큰 사단이 난 거죠. 자신은 분명 다른 걸 이미 골랐는데 왜 다른 걸로 하자고 되묻는 거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며 크게 역정을 냈습니다.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에 놀라 알았다, 미안하다 했는데도 남편의 화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예전의 일까지 들먹이며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저 역시 남편에게 섭섭했던 일들을 쏟아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사내 못 사내 얘기까지 오가게 됐고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헤어지자는 말까지 하며 크게 다툰 후 저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집 근처에 위치한 친정으로 갔습니다. 곧 남편이 데리러 올 거라 생각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은 연락조차 하지 않았고 제가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친구 한 명이 조심스럽게 혹시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게 아닌지 알아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바람이 났을 때 딱 그랬다며 이유도 없이 화를 내고 아무리 잘해줘도 불만만 가득하고 자신이 집을 나가도 잡지 않더니 결국 여자가 있어서 그랬던 거라더군요. 그리고 바람난 사람들의 패턴이 거의 똑같다고도 해주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평소엔 절대 하지 않았던 컬러링까지 해두어서 왠지 수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지난 일들이 문득 떠오르며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남편이 친구를 만나서 한잔하고 와서는 피곤해서인지 먼저 잠들었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문자를 확인했는데 문자 내용이 추운데 빨리 들어가 메롱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들끼리 메롱이란 문자까지 보내며 추우니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아 그 번호로 저장되어 있는 이름을 찾아보았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남자였고 곧바로 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으니 바로 끊어버리더군요. 여자의 직감으로 이상함을 느껴 그 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는 남편을 깨워서 누구인지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아는 형이란 말만 되풀이할 뿐 내일 일어나서 말해준다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남편에게 꼬치꼬치 캐묻자 사실은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버스 회사는 식당이 없어서 주로 길에 차를 주차해놓고 가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랍니다. 식당에 가면 커피도 사주고 간식을 챙겨준다며 동료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챙겨주는 거란 말에 그땐 그냥 이상한 여자인가 보다 생각하고 흘려서 들었던 겁니다. 저는 친정에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는 시간을 피해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눈에 띄는 여자는 없었고 남자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 할 것 같은 아줌마만 한 명 있길래 괜한 의심을 했나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를 하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 약간 당황한 듯 전화를 서둘러 끊고 언제 왔냐고 묻더군요. 누구와 통화를 한 건지 묻자 동료 기사라고 하길래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 통화 목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보여준 통화 목록엔 남편이 식당 아줌마 대신 저장했던 남자 이름이 최근 통화 목록에 있었습니다. 폰을 빼앗아 주고받은 문자를 찾아보려 하는 과정에서 작은 몸싸움이 있었지만 이성을 잃은 제 모습에 남편은
자포자기한 듯 폰을 넘겨주었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통화를 하고 반말로 문자도 수없이 주고받았더군요. 남편 폰으로 당신 누구인데 우리 신랑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냐고 했더니 여자 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네요. 라는 답이 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사이 아니다. 그냥 회사 식당 여자다.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자기를 좋아해서 연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론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전 일단 남편을 재우고 다음날 출근에 반차를 낸 후 식사 시간을 피해 그 식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때 보았던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전 그 여자를 불러 누구누구의 와이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여자는 문자로 죄송하다고 했던 모습과는 달리 뻔뻔한 얼굴로 왜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 우리 남편은 당신이 일방적으로 좋아해서 연락하는 거라고 했다 라고 말하자 여자는 어이없다는 얼굴로 그동안 남편과의 관계를 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 버스가 자신의 집 앞을 경유해 자주 자신과 만남을 가졌고 저희 부부가 다투기 6개월 전부터 제가 회사를 간 사이 자신을 집까지 불러들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로 일을 하는데 쉬는 날이면 항상 자신과 만남을 가졌다는 겁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여자는 결혼 생활을 5년 넘게 했고 지금은 남편과 별거 중이며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겉모습만 보고 방심했던 제가 착각했던 겁니다. 앞에선 다시는 그 여자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약속하고 뒤로는 매일 연락하고 집까지 여자를 끌어들인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말문이 막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여자 핸드폰 번호 앞자리가 남편 주민번호 앞자리와 자신의 주민번호 앞자리였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그 여자 핸드폰 뒷자리였습니다. 당장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 들어와 더는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 혼자 가슴을 움켜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 미쳐버릴 것 같아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해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친구는 네 남편이 그 여자가 불쌍해서 잘해준 것 같다. 어떻게든 그 여자와 남편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아이를 생각해 가정을 지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무언가 낌새를 차린 남편이 일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남편은 바뀐 비밀번호에 당황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 덤덤히 문을 열어주었고 제가 모든 걸 알게 됐다는 걸 눈치챈 남편은 바짝 엎드려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도 그저 아는 동생일 뿐 절대 깊은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식당 여자가 자신을 너무 좋아해서 버스 회사를 계속 다니면 자기를 계속 꼬실 거고 그러면 당신도 신경 쓰일 거 아니냐며 다른 직업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반성 많이 했고 저희 부부에겐 아이도 있으니 저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울며 비는 남편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저는 제 가정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여자 연락을 모두 차단했지만 그 여자는 여전히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도 왜 갑자기 그만둔 거냐 다시 나오라고 연락이 오고 있고요. 혹시라도 남편이 마음을 바꿔 다시 버스 회사에 나간다고 할까봐 그 여자를 찾아가 나는 절대 이혼 안 한다. 그러니까 소송당하고 싶지 않으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소송하실 테면 해라.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두려울 것도 없다. 그리고 이혼하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제 잘못이 아니란 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사실 결혼보다 어려운 게 이혼인데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니 제 자신의 의지만으로 이 가정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도 아직 어린 아이는 무슨 죄인가요? 당당하게 제가 이혼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 상간녀는 저와 제 아이의 평범한 인생까지 앗아간 범죄자이며 제 영혼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처벌조차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